영화 영웅과 뮤지컬 영웅이 관객들을 동시에 찾아온 지 2달이 돼갑니다. 관객들의 안중근 사랑 식지 않고 있습니다. 두 작품의 매력과 차이점을 전문가와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최희연 기자입니다. 순천향대 원종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화 영웅, 뮤지컬 영웅에 대해서 아직 정보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약본 간단하게 VCR로 보고 오겠습니다. 당신의 헛된 꿈은 이제 끝났어.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내 꿈도 이젠 끝이요. 혁오 안정근과 시행이셨소. 봐봐 그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공연에서 느끼셨던 그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멀고 하는 그런 생생함, 다음에 웅장함 이런 거를 영화에서는 느끼실 수 있다고. 비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전국을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청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 죽인 나는 타요.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현장에서 배우들의 목소리를 녹음하고요. 나중에 뒤를 받쳐주는 전체 음악의 반주를 따로 녹음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반대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먼저 오케스트라 음악을 만들고 촬영을 한 다음에 립싱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후시 녹음으로 음악을 뮤지컬에서는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부르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영화는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성화 배우는 마지막에 장부가 같은 경우를 40번을 불렀거든요. 네. 모든 걸 내려놓고 기진맥진해서 부른 장부가가 그 영화에 삽입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서의 생동감이 더 살아나게 되는, 물론 배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반주를 조그맣게밖에 들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피아노로만 연주를 하고 우리가 영상 속에서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귀에 특수 장치를 해서 그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정말 뻘쭘할 수도 있고, 그 장면의 감동을 다 표현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의 흐름과 소리의 그 완급, 높낮이, 깊이 이런 것들이 더 생동감 있게 묘사가 되지 않았을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100만 정도가 들었대요. 영웅 같은 경우도 오랜 세월 동안 공연이 올려지면서 초연 때보다 재연, 3연, 4연 때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가 이어진 거고요. 이렇게 여러 회 공연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래서 작품의 완성도도 충실히 갖추고 볼만한 작품으로서 더 높은 예술성을 갖게 됐다라는 것의 방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 쏘는 역이 나올 때 그 하얼빈도 굉장히 더 예전보다 화려하게 꾸렸다. 2009년부터 매년 올릴 때마다 어떻게 작년보다는 어떤 게 좀 나아질까 디테일을 계속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공연이 한 번 올려져서 한참 세월 동안 인기를 누리고 종연이 되면 그 공연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서 개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리메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보완도 하고요. 더 세련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무대에 주어주는 토니상 같은 경우에는 리메이크상이 존재를 해요. 늘 공연도 얘기할 때 이 버전은 몇 년도 버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희사의 생애와의 싱크로율은 얼마나 됐는가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하얼빈역 1번 플랫폼을 가보면 플랫폼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세모, 동그라미, X.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서 계셨던 곳, 이토 히로부미가 서 있다가 저격당한 곳, 이곳들을 그 기념관 창문 너머로 볼 수 있게끔 할 정도. 그러다 보니까 작품 안에 나오는 소소한 소재들, 장소적 배경들 같은 것들이 실제 고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접근을 했다는 뒷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얼빈에 있는 그 광장, 사진관 같은 곳들도 직접 그 장소 배경이나 이미지를 선택할 때 참고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그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조금 가상의 인물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뭐 서리도 사실은 명성황후의 연계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캐릭터긴 한데 실제 실존했던 인물은 아니었었고요. 뮤지컬 안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 중국 소녀로 등장하기도 하고 영화에서는 우리나라 소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캐릭터들도 역시 가상의 이야기. 아, 그럴 수 있겠다. 그 당시에도 되게 멋있는 영웅 같은 인물이니까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동시대 사람들의 시각, 시선, 생각, 세계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간접적인 체험을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꼭 필요한 장치들이 바로 그런 조연들의 역할인데 링링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 안의 장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성화 배우가 이제 이 영화, 뮤지컬 영화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다. 좀 덜 유명한 배우, 주연을 처음 맡는 배우인 자기고 두 번째는 음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영화에서도 꽤 그 씬스틸러로 등장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굉장히 코믹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맞아요, 이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참 많이 맡으셨었어요. 그런 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 자르고 너무 진지한 모습으로 노래하고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니까 영화계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걱정거리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게 반전의 매력을 더 더했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 만주벌판에서 하얼빈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 그러면 좀 깡마른 몸매 뭔가 그렇잖아요. 가무잡잡한 피부, 진짜 들판에서 말을 타고 달리고 전쟁을 했던 장군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외모나 풍채가 그런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데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3개월에 16kg가량. 얼마나 이 정성화 배우에게 좀 간절했던 주연인가. 운동도 해야 되지, 뭐 먹는 것도 줄여야 되지, 게다가 이 장부가 이런 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쓰여요. 마지막까지 딱 부르고 암전되는 순간에 진짜 블랙아웃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그 무대적인 상상력 정말 볼만하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경험해 보는 것만큼 감동적인 이 겨울에 문화작품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무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